어제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S&P는 뭐 보합 정도 수준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 뭔가 변곡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나 금값의 움직임,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면 주가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하고 금값이거든요. 그거의 상관관계.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내려오다가 한번 걸렸고, 어제가 그 걸린 점을 테스트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시기에서 아랫방향으로 밀지 윗방향으로 올라갈지를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넘어오면서 위로 확 머리를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정도가 방향을 약간 튼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값이 약간의 조정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 방향의 트렌드에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사실 한계점에 왔죠. 계속 오 하다가. 근데 이제 그 오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고용지표, 최근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 고용지표인데, ADP에서 나온 민간 고용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300만, 400만 그러다가 갑자기 16만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그 민간 고용 숫자가 갑자기 급격히 줄었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건데, 여기인데 파란 거 보시면 130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140만 대로 퉁 튀었는데, 이번 주에 110만 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거는 트럼프가 600달러도 내주겠다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더니 처음엔 200달러 얘기하다가 그 추가 실업수당이, 그러다 600달러로 후퇴했었는데 다시 4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뚝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게 그 실업수당이 종료되는 시점하고 이상하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업수당을 안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런 공화당의 입장을 떠받쳐 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악재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이 잘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나온 건데, BLS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밑에 이제 민간하고 전체 실업수당 하는 것 말고 이제 전체적인 고용,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총 통계가 나왔는데요. 3월달에 130만 감소했다가 4월달에 2천만 감소했고, 5월달에는 270만 늘었고요. 6월달에 470만, 거의 480만 늘었는데 7월달에 갑자기 170만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가 재개돼서 그 고용 다시 재고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6월 말부터 재봉쇄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역시 경제 활동이 뭐 가장 많은 뭐 캘리포니아나 혹은 뭐 텍사스, 플로리다 뭐 이런 영역 쪽 있죠. 남서벨트 쪽에서 재봉쇄가 되면서 그 민간 고용 숫자들이 급격히 그 증가세가 둔화된 거죠. 이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주시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더 보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 170만에 대한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 176만 3천 명이 이번에 고용이 늘었고, 역시 서비스 영역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제조 파트가 아니고, 서비스 영역 중에서는 소매 판매하고, 역시 레저 쪽하고 하스피탈 이쪽이 늘었어요. 나머지 영역의 증가치는 굉장히 이제 미비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이게 긍정이고 부정이고, 예를 들면 논점을 해석하는데 양단을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가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업수당을 더 안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부정적이겠죠. 경기 부양 추가채액이 좀 약화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 고용되는 정도가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는 연준이나 누군가 뭔가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경제 지표를 양단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조그만 것도 긍정적인 걸 통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퉁퉁퉁 튕겨 올라왔어요.
부정적인 건 누르고 긍정적인 것만 찾으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황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린 구리 가격은 아주 큰 폭으로 뚝 떨어졌어요. 보시면 일주일자 보면 구리 가격이 이렇게 뚝 어제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유가보다 구리가 실물 경제를 잘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도한 상승세를 보였던 구리가 최근 추세를 보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할 상황이 됐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세부로 좀 더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주황색이 뭐냐면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여기 보시면 5주에서 14주 동안 이제 그러니까 실업된 지 한 5주에서 14주 사이의 인구거든요. 걔는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15주 이상 된 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15주 이상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숫자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중간 단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이거죠. 이제 이 파란색을 보면 얘는 5주 이하거든요. 5주 이하는 줄다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제가 다시 재개되면서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 숫자가, 그래서 중간 단계가 줄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전체적인 규모로 놓고 보면 총 그 실업자 수는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단기적으로 이제 뭔가 경제가 회복되는 패턴으로 짧게 돌아가던 사람이 다시 그 실업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재개됐다가 다시 재봉쇄되는 영역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런 패턴이. 몇 가지 이제 뉴스 보도들을 보면요. 이거 이제 그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 미 GDP 충격보다 난해 문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겸수 그 성균관대 명예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 때문에 했습니다. 소득 90%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금이 수중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는 카드 빚이 많아도 신용문자가 안 되고, 카드 대금을 받지 않아도 카드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법령 때문에, 법령이 발효돼서 여기 보시면 3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입법한 코로나19 구제법안에서 채권자가 압류, 퇴거 등 재산권 행사를 유예하는 권리행사 보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영역에서. 그런데 권리보류 행사 조항은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위기를 당한 자영업자들이 빌린 돈까지 갚아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는데, 일정 기간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를 탕감하는 거예요. 유예하는 거지 탕감하는 게 아니에요. 탕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부채를 안 갖고 있는데 부실채권으로 등재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누군가 갚아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집주인이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을 때 이거는 부실로는 안 잡히고, 근데 문제 누군가 갚아야 되죠. 근데 그 계속 어떤 경제 상황에서 부실화가 발생하면 그 폭탄이 보증기관이나 금융회사나 혹은 그런 금융상품을 산 투자자한테로 돌아가서 결국 금융생태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표들은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심화돼서 무엇인가가 빵 터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연합뉴스 보도인데, 이거는 이제 AP통신을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약 2,3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이거하고 관련된 얘기 중에서 이 뉴스핌 기사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소상가가 38% 임대료가 폭락했답니다. 뉴욕에. 이 상업부동산이 침체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CBRE의 기사를 보면 이게 그 글로벌 투자 동향이 뚝 떨어졌어요. 2분기에. 그리고 밑에 좀 더 내려가서 보면 이게 이제 그 1분기에 이 전체 그 투자 거래 총량 규모가
1분기에 뭐 21%, 미국 31% 떨어졌는데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9% 빠졌습니다. 상업부동산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 임대료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뉴스핀 기사를 보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사 내용 중에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잘 보시면 밸렌티노는 최근 맨하탄 5번가 임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가 2019년 말까지 상가 임대를 했는데 그 코로나19 발 구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 안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그런데 임대주가 이걸 거부했어요. 왜?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결과적으로. 또 한 가지는 미국 행정부가 퇴거 조치를 연방정부가 유예했는데 지난주에 만료하면서 많은 임차인이 향후 30일 안에 집주인에게 빚진 월세를 청산하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 유예 연장 조치를 계속 미국에서 넣으려고 추가 경기부양책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퇴거러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의 퇴거 조치 외에는 애초에 연방 지원의 모기지 건물에만 해당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페니맥, 프레디맥 뭐 이런 쪽인 거죠. 주정부들은 각자 따로 퇴거 유예 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이 텍사스 정부는 이미 종료시켰답니다. 유예를. 그래서 직장을 잃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주택연장 대출 월납임료를 내야 하는 임대인들의 고통이 모두 다 양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손만 들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게 아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뭔가 부동산 쪽에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현재 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었는데, 이 기사 보면서 웃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 밑에 보면 쭉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제방송 CNBC의 유명 주식평론가인 짐 크레이머는 지난 5일 현장세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매수자들 탓에 멍청하게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열성적인 매수자들이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골치가 아픈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지만 쉽게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 그 UBS의 마이클 라이언 미국 시장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의 내용인데 쭉 몇 가지 자기가 이제 투자 시장에서 배웠던 걸 얘기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어떤 투자자가 시장을 압도하는 노력이 그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데, 하지만 변동성이 높을 때는 펀더멘탈이 중요한 변화의 요인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를 유지한다는 얘기는요, 너무 과도한 쪽으로 치우치 말고 그 다음에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투자 계획에 집중하면 이제 시간이 흘렀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펀더멘탈 분석을 중요하게 하고 펀더멘탈이 어떤가를 잘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매매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전략을 장기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경제 지표라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근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짐 크레이머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그 괴리감을 벌리고 있는데, 일단 그 괴리감이 벌어지고 있는 정도가 일단 멈추면서 뭔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거 마켓워치 데이터에 예전에 보여드렸죠. 장기 차트를 한번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끌려 올라가면, 모든 자산의 가격은 과도하게 끌려 올라가면, 과도하다는 얘기는 그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부터 너무 과도하게 이탈하면 그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면 EPS라고 하는 부분을 뭐 찍을 수 있고, 짧게는 크게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찝을 수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것보다 과도하게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그쪽 근거로 회귀의 작동이 일어나는 건 주식시장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항상.
근데 그 정도가 더 과도해지면 과도해질수록 아래로 떨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사실은 주식시장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얘가 여기 있어야 될 근거가 경제인데, 경제 상황은 뭐 2차 대전 이후 아니면 뭐 하여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바탕을 보면 주식시장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자기의 가치를 표명하는 것으로부터 과도하게 이탈했다는 거죠. 이 이탈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근간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 거를 한 번, 두 번을 꺾고 지금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다시 꺾고 계속 밀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은 이제는 좀 극단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발생하는 뭐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래서 10월 정도 된 상황에서 무엇인가 추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